6강 P플랜입니다. P플랜은요, 프리패키지 플랜이에요. 프리패키지 플랜이라고 해서 이 회생 절차 자체가 너무 기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끝내보자. 간단하게 끝내보자. 그러니까 절차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끝내보자 라고 생각해서 나온 방식이 프리패키지 플랜이에요. 통상적으로 개시 결정부터 인가 결정까지는 한 10개월 정도 걸리죠. 법에는 1년 플러스 6개월이죠. 가결이 개시 결정부터 1년 이내에 가결이 돼야 되고 법원 허가를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요. 단 집행기일이 한번 잡히면 2개월 플러스 1개월이에요. 집행기일이 잡히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집행기일이 한번 잡혀버리면 3개월 내에 끝나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짧은 것만큼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절차가 많다 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10개월 이상 걸리더라. 근데 이거를 좀 짧게 해보자 라는 게 P플랜이에요. 프리패키지 플랜. 먼저 준비를 다 해와라 이런 얘기예요. 법에는 개시 신청하고 개시 결정 전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그 전에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뭐가 오래 걸리는지 봤더니 이 두 개가 오래 걸리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회사가 미리 이거를 다 만들어 와라. 실사 보고서. 조사 보고서에 대응되는 실사 보고서를 저희 같은 이제 회계법인들을 선임해서 실사 보고서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게 조사위원이 아니니까 실사 보고서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실사 보고서. 회생계획안도 미리 만들어 와라. 사전 회생계획안. 마음대로 이거 P플랜을 신청하면 안 되겠죠? 동의서. 이 사전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동의서 50% 이상, 총부채 50%. 총부채 50% 이상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해서 내면 개시 결정일로부터 1, 2개월 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이 실사보고서 사전 회생계획안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 조사위원들이 괜히 오래 걸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왜 괜히 채무자가 오래 걸려서 만드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는 않아요. 그래서 신청서 내놓고 개시결정 전 한 달 만에 이걸 만들어내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부분은 신청 전에 먼저 이 작업을 수개월 동안 이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놓고 신청할 때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 개시결정으로부터 1, 2개월 안에 끝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장 오래 걸리는 것들을 다 했으니까요. 다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P플랜이 들어왔다고 해서 채권 신고 절차나 채권 조사 절차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단축시키면 다 빨리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럼 채권 신고와 시부인 절차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1차 조사도 빨리 끝내는 거예요. 이 실사 보고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토 수준으로 1차 조사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회생계획안을 만들었으니까 이 사전 회생계획안을 수정만 하는 거예요. 수정.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계속 수정. 인가 될 때까지 이제 수정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채권 신고도 있고 채권 조사가 있으니까 기준이 자체가 개시결정일로 바뀐 거니까 수정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정을 계속 한다. 이렇게 되면 1, 2개월 안에 충분히 끝날 수 있죠. 끝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유의할 게 이 동의서가 관계인 집회 때도 당연히 유효해요. 당연히 유효해요. 한번 동의했으니까. 그런데 유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겠죠? 불리하게 바뀌었을 때. 왜냐면 수정을 안 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수정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이 회생계획안이 수정될 건데 이 동의했던 사람이 원래는 100% 변제를 받기로 했는데 수정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95%로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이 동의서를 그대로 쓸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는 불리하게 변경이 됐으니까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P플랜 자체가 사실 쉬운 절차가 아니잖아요. 이 앞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별도로 또 돈이 또 들어가죠. 회계법인 돈이. 실사 보고서를 위한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법무법인에 들어가는 돈, 신청서는 신청서에 들어가고 예납금 내려내고 이 실사를 또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다 만든다는 것 자체가 미리 생각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자체 회생을 준비하는 회사들은 피플랜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생각하기 어렵죠. 대부분 갑자기 어려워져서 갑자기 경매가 들어온다든가 그러한 경우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거니까 이건 통상적으로 어려운데 보통 그래서 피플랜과 붙는 경우는 M&A가 많은 거예요. M&A 또는 LOC 받아서 한 번에 끝내겠다. 이러한 절차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플랜이 많죠. 왜냐면 인수자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가 길게 가는 것을 싫어할 거니까 인수자는 그냥 회생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넣었다가 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A 또는 LOC가 있는 경우에는 피플랜이 좀 어울린다. 하지만 자체 회생, 내가 10년간 벌어서 갚겠다. 이러한 자체 회생하고는 사실 피플랜하고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썩 잘 맞진 않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M&A가 많이 붙어 있어요. 피플랜 하는데 M&A 없이 피플랜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거는 뭐 LOC나 M&A는 뭐 비슷한 효과니까 한 번에 조달해서 끝내겠다. 빨리 끝내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게 피플랜입니다. 감사합니다.